35억에 저희 클라이언트 분께서 매입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계약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등기도 좀 더 면밀하게 보고 뭐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죠. 근데 이거는 35억짜리 매물이 아닙니다. 45억짜리 매물입니다. 최소.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빌딩 전문 채널 아크TV 최윤경입니다. 최근 5, 6월 달이 이번 연도 상반기 시즌 중에는 되게 시장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덩달아서 엄청 바쁘게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필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요새 특수한 거래들이 제 눈에는 많이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 중에서 한 2가지 정도 가져와 봤는데 해서 제가 지금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논현동에 있는 사례입니다. 학동역 이면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고요. 준주거 지역인데 이번 연도 3월에 평당 가격 7,400만 원, 5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상하죠? 이 위치에 7,400만 원이라는 금액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건물이 나왔더라면 제가 어떻게든 샀을 것 같아요. 그런 건물인데 지어야 될 신축 부지더라고요. 로드뷰를 보면 이렇게 지금 단층 건물로 지어져 있는 건물이고 갤러리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매입을 하셨다고 하면 매입하신 분은 신축을 염두에 두고 매입을 하셔야 될 그런 물건들이에요. 근데 요 라인에 지금 보시면 뭐 지어야 될 건물 기준으로 대로변 준주거 지역이 뭐 평당 한 2억 4천만 원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가 지금 7,400만 원 정도 거래됐다는 거는 진짜 싸게 거래가 된 거거든요. 바로 앞에 보시면은 맞은편에 있는 건물인데 요 토지 같은 경우 3종 주거 지역에 있는 건물인데 1억 2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것도 21년도에.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상승장이었죠. 그래서 토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10%씩 올랐다고 치더라도 3종이 1억 4천 정도 토지 활용도가 더 좋은 준주거 지역이 반값에 매매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21년도에 비해서 지금 반이나 떨어진 거냐 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금매가 뭐 보신 분이 있다면 제보 바랍니다. 저희 시스템에서 열어서 한번 분석을 하고요. 아까 그 위치예요. 위치에 있는 그 건물이고요. 제가 그래서 등기를 한번 떼봤어요. 등기를 떼봤는데 최초 소유자가 79년도에 매매로 소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에 파셨어요. 소유권 이전에 간 그 소유주는 법인이에요. 매매 목록에 50억에 거래된 사례가 찍히고 계약일하고 잔금이라고 카운팅을 해보니까 2023년 3월 17일에 계약을 해서 2023년 3월 24일에 잔금을 치렀어요. 7일 만에 잔금을 지금 치른 건데 사실 이 부분도 좀 정상적이지 않죠. 그래서 50억짜리 건물을 매입을 하시면서 근저당권을 48억을 설정을 하셨습니다. 48억이 120%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한다 그래도 80%가 넘어가는 거의 90% 가까운 대출을 받으신 것 같아요. 등기 상황의 정황만 봐도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체크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법인 등기를 한번 떼봤어요. 어떤 법인이 이걸 샀느냐. 제가 떼보니까 지금 등기의 설립일이 2024년 2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매입하시기 전에 설립을 한 거죠. 근데 당연히 이제 매입을 하시기 전에 설립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2월 1일에 등기를 설립을 해두고 3월 달에 이런 물건이 나올 거라는 거를 생각을 한두 달 안에 이런 금매가 나올 거라는 걸 생각을 하고 설립을 미리 해뒀다가 매입을 했다라는 걸로 보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경우는 없죠. 설립일과 계약일이 얼마 차이 안 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어떤 물건이 나왔어요. 이것처럼 금매죠. 그러면 그때는 법인이 설립이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뭐 매입을 하시고 나서 설립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신규 법인들은 계약일로부터 법인이 한 달 전에 설립이 됐는데 보통 신규 법인 설립으로 명의 변경을 하게 되면 한 달까지 안 가요. 일주일 안에서 뭐 설립일과 계약일의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게 보통인데요. 그 이유는 이런 금매 물건이 뜨면 뭐 법인이 설립이 안 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먼저 개인 명의로 계약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 법인 명의로 명의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간을 한 달씩 잡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으로 계약은 해뒀는데 빨리 잔금을 치러야 되고 매도인하고 얘기된 잔금 기한이 있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을 하셔서 바로 교체를 하거든요. 계약서를.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은행에다가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도 받을 수 있고 법인에 대한 신용평가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처리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이거는 딱 보면은 한 달 정도예요. 설립을 하시고 나서 한 달 정도. 한 가지 더 자본금을 보시면 자본금이 5천만 원이에요.
다들 그 신규 법인으로 진행을 해보셨겠지만 신규 법인들 자본금 5천만 원으로 40억이 넘는 대출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이 법인에 어떤 재무제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불과 설립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법인에 자본금이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법인인데 여기에 근저당을 48억씩 설정을 해준다는 거는 이 부분도 되게 이상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할 때 최소 자본금 얼마 요구하나요? 한 3억 원은 최소로 요구를 하잖아요. 3억 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대출이 나오려면 자본금으로 신규 법인 같은 경우는 설정이 돼야 하는데 그거의 6분의 1인 가격으로 매가의 거의 8, 90%까지 가는 대출을 일으켰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주변 인근 시세를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삼성토지도 있지만 2015년도에 바로 옆에 필지 팔린 게 8,600만 원에 매매가 됐고 14년도 같은 라인에 팔린 게 평당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뭐 거의 뭐 9년 전, 10년 전으로 역행해가지고 매매를 한 건데 매도인이 바보도 아니고 이럴 일은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분석을 제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런 위치에 이 가격에 거래가 된다는 거는 특수한 거래로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거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부동산 시장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보시면 직거래로 거래가 됐어요. 중개거래가 또 아니죠. 그러면 특수한 경우일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지겠죠. 이런 것들을 뭐 성공 사례나 뭐 나도 이렇게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는 좀 무리한 생각인 것 같고요. 이거 관련해서 성공 사례로 이제 소개하시는 뭐 유튜버들도 몇 분 계시던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정보를 주려고 하면 잘 알아보고 나서 얘기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근거가 있는 정보인지 잘못되지 않은 정보인지 판단해가지고 그거를 어쨌든 매체에다 내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제 매수인 분들이나 시청자들이 혼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채널이라고 하긴 하지만 유튜브 채널이 그래도 사람들이 보는 거니까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는 좀 어느 정도 객관성을 띠고 분석하고 파악해서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고 찾아와서 이런 물건 찾아달라고 한다니까요, 진짜로. 그럼 뭐 우리는 일을 못해요. 이거는 거래라고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뭐 우리가 이거는 거래가 아닙니다, 뭐 특수한 거래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아니요, 뭐 여러 사람들이 이거를 거래라고 하는데 성공 사례라고 하는데 왜 당신은 특수한 거래라고 하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힘들어요. 두 번째 사례는 역삼동에 위치한 사례예요. 역삼역과 여기 구역삼 세무서 사거리 이면 그 블럭에 위치해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역삼로 이면에서 일어난 거래인데 여기 보면 지금 35억에 거래가 됐거든요. 여기 토지가 35억이면은 지금 7,400만 원. 이거는 뭐 평당가로 봤을 때 이거 너무 싸가지고 이게 특수거래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그런 거래는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이거를 일을 진행을 했었던 중개법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신다는 분들도 계셨고 근데 제가 중개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고 날까봐. 뭐 평당 가격도 7,400만 원이면 굉장히 리즈너블해요. 사서 짓고 하기에 딱 좋은 저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되팔기에도 너무 좋은 가격이고요. 근데 35억에 저희 클라이언트 분께서 매입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계약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등기도 좀 더 면밀하게 보고 뭐 물건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죠. 근데 이거는 35억짜리 매물이 아닙니다. 45억짜리 매물입니다. 최소.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매매가가 35억인데 보증금이 21억이에요. 주택들이 지금 있는데 뭐 원룸들, 투룸들 이렇게 있는 건데 거기에 있는 보증금들이 이렇게 쭉 있어서 그 금액이 21억이고 계약 조건이 뭐였냐면 일단 계약금이 10억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매도인 명도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입자들을 어쨌든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계약금 받으신 거 10억으로 보증금을 내줘야 되는데 쓴다고 하면은 보증금에서 어쨌든 비율이 줄어드는 거니까 채권 비율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진행을 하자고 했었죠. 그런 식으로 하자고 했는데 아니에요. 10억을 직접 쓰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10억이 필요하셔서 이 가격에 매매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증금이 21억이 있는데 계약금 10억을 받아서 이제 본인이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31억이에요. 거기에 근저당이 없으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등기를 확인해보면 근저당권이 13억 6천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채권 최고액이. 어쨌든 뭐 실채권이 얼마고 이런 거를 계산하지 말고 안 갚으면 채권 최고액을 갚아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보증금 21억이에요. 계약금 10억 들어갔죠. 채권 최고액이 13억 6천이니까 14억이라고 치고 그러면 45억이거든요. 만약에 매도인이 그냥 나 몰라라 했을 때 나
돈 못 갚는다. 그럴 수 있잖아요. 명도 비용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매도인분이 돈이 필요해서 지금 파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냥 10억 계약금 받고 나 몰라 가져가 그냥 물건 이렇게 되면 이거를 45억에 사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10 플러스 21 플러스 14 만 해봐도 지금 중개하신 분이 이거는 잘못되면 45억에 사는 거라고 생각해라 라고 브리핑을 꼭 하셨어야 돼요. 안 하셨으면 사고예요. 이거는 매도인은 그렇게 얘기는 안 하셨죠. 당연히 10억 내가 어디다 쓰고 다른 데서 나올 돈이 있어서 내가 이거 명도를 하고 근저당권 해지하고 안전하게 잔금 넘겨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셨을 텐데 당연히 매도인 말대로 되면 되게 해피한 계약이죠. 잘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중개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꼭 계약서로 이거를 뭐 법적인 어떤 장치를 걸어서 묶어놓고 갈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안전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그런 물건은 아니었어요. 45억에 사셨더라도 뭐 너무 비싸게 주고 샀다 뭐 이런 금액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소액대 3, 40억대 물건이 없다 보니까 평당 가격은 조금 주변 시세보다 높게 측정될 수는 있습니다. 원래 이런 소액대 물건들이 해피한 결말로 어쨌든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뭐 2가지 사례를 가져와가지고 지금 얘기를 해봤는데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모두 다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아시면 되지 내가 이제 건물을 매입을 하는데 이런 사례들이 기준이 된다거나 하면 안 될 것 같고 뭐 성공 사례도 한번 직접 등기 떼보시고 조금 부동산에 많이 물어보시고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내가 이 사례를 기준으로 잡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방금 제가 2번째 얘기했던 이런 물건들은 사실 필드에서 뛰고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이 매물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은. 저는 앞으로도 뭐 이런 사례들이 보이면 계속해서 뭔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시청자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파악하고 건물 매입하시는 데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